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현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인데요. 오늘 날짜 고가 917원, 현재 가격은 914원에서 움직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 기사를 통해 보시면요. SEC가 리플에게 벌금으로 2조 6,8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요청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차트의 흐름에서 다지기가 끝나고 잠재적 상승 국면에 있는 리플의 가격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나와줄지, 그리고 소송은 지금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그동안의 리플 소송 및 전망 자료, 리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매집해 나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글로벌 거시경제 자료와 코인 관련 주요 속보 및 동향, 장기 단기 포트폴리오 등 각종 코인 대응 방법을 발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되십니다. 참여 방법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을 하면요. 최근에 나와준 기사를 통해 한번 보시면요. 지금 법원에 제출한 브리핑에서 리플사에 대한 20억 원 달러, 하나 2조 6,800억 원의 벌금형을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브리핑 전문은 26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이겠죠. 내일 날짜로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확보하는 대로 바로 영상 제작해서 공유드리도록 할 거고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셨던 분들은 바로 자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리플에 대한 벌금은 지난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이 증권으로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SEC가 리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였거든요. 조치라 하면 벌금밖에 없는 부분에서 벌금의 수위가 도대체 어느 정도 결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월까지 합의를 마련하라라고 법원이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SEC는 3월 13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4월 12일까지 관련 답변을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었었는데요. 리플은 그 다음 달 그 응답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SEC의 행동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이냐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남긴 엑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기나 무모함의 혐의가 없는 사건에서 20억 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벌금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이냐면요. 이전에 가장 리플 사건과 유사했던 사건이 바로 이 블록원 스타트업의 사건인데요. 이때가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실제 제품 없이 40억 달러라는 금액을 모금을 했고, 이에 따른 벌금이 얼마나 책정이 됐었냐면요. SEC가 판결을 내렸던 그에 대한 벌금이 2,40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리플의 벌금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약식 판결에서 리플은 어떤 판례를 만들어냈냐면요.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성이 달라진다라는 판례를 만들어냈습니다. 기간 판매에 대해서는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분명한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 즉 증권이라고 판결을 내렸었고요. 2차 판매에 대해서는 거래소를 통해서 이 알고리즘 판매분으로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명확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세 번째, 타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려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2차 판매가 비증권 판결을 받았던 이유는 하위 테스트에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 역시 이 하위 테스트에 충족을 했기 때문에 증권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두 가지가 지금 판결이 다르게 나와줬죠. 그러면서 리플의 증권성은 이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SEC는 중간 항소를 신청을 했지만 이 부분이 법원 판결에 따라 기각이 됐습니다. 즉 이 약식 판결에 대한 판결이 유지가 되는 셈인 거죠. 그러면서 초기에 리플 판매 증권성 여부와 추가로 개별 임원에 대한 소송이 진행됐었는데요. 작년에 SEC가 리플 임원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SEC가 주장을 했던 건 리플 임원진들이
이렇게 증권법 위반인 걸 알면서도 무모하게 판매를 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약식 판결 내용 자체를 보시면 이렇게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건데 어떻게 리플 임원진들이 이 증권법 위반인 걸 알고 판매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부분을 SEC가 증명을 해내야 승소를 하는 건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부분에 따른 소송을 취하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즉 브래드 갈링하수가 언급했던 대로 사기나 무모함의 혐의가 없는데도 지금 이 개별 소송을 취하했던 SEC도 이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억 달러를 요구했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억지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초기에 SEC가 요구했던 벌금은 7억 7천만 달러로 기간 판매에 대한 판매 전체 금액이 이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앞선 블록원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너무 현저히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나요? 지금 40억 달러 규모를 지금 모금을 했을 때 벌금이 2,400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4배도 채 되지 않은 규모에서 10배가 넘는 벌금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분명 SEC가 리플에게 재무제표와 기간 판매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 최대한 벌금을 많이 뽑아 먹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벌금에 관련해서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법률 책임자 CEO죠. 스튜어트 엘더로티는 내일 SEC의 브리핑이 공개되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판사에게 벌금과 과태료로 20억 달러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응답은 다음 달 제출되게 될 겁니다. 즉 SEC는 법을 충실히 적용하기보다는 리플과 업계 전반을 처벌하고 위협하는 데 열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법원이 구제 단계에서 공정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즉 앞선 판결에서도 제한된 벌금을 책정했던 이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SEC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여러 소송에서도 패소를 했고 최근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서도 판사의 말에 따르면 기존 SEC의 증권법이 너무 광범위한 것이 우려스럽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1933년의 증권법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라는 표현을 했었죠. 지금은 새로운 도구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판사들 사이에서도 SEC의 행태가 억지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정부에서도 현재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SEC가 무분별한 소송 때리기식 규제가 아닌 명확한 규제가 확립되어야 된다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SEC가 억지스러운 행동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은 리플의 편을 들어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 다크 디펜더의 분석을 보시면요. 다크 디펜더는 지난 비트코인의 강세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크 디펜더는 부정적인 XRP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XRP는 단연간 이 저항을 깨고 3개월의 마지막 캔들을 마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캔들이 마감하기에는 일주일을 남았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마지막 주 일주일을 마무리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상단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만들어진다면 단기적인 가격 흐름은 1.88달러와 5.85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XRP는 월봉에서 상승 깃발형 패턴을 만들고 있는데 역대 가장 큰 스케일의 상승 깃발형 패턴이 관측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다크 디펜더는 월봉에서 가장 큰 상승 깃발형 패턴에 이 상단을 뚫어주려는 리플의 움직임이 지금 포착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파 구간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우리 리플은 링코인의 폭등세처럼 1.88달러까지 단번에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봉 차트에서 이제 곧 상승을 나타내는 골든 크로스 형성을 앞두고 있고 중요했던 지지라인 0.58달러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촉발이 임박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 중단을 지금 돌파하고 지난 시간 이렇게 하향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곧 상승 촉발이 임박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점 구간일 때 최대한 물량을 많이
모아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세력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여주고 있는지, 언제 어떻게 저점에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지, 효과적으로 리플을 어떻게 매집해야 되는지, 이 모든 자료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같이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설명드리면 SEC의 행동에 따른 리플 역시 절대 물러서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소송이 길어질 만한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는데요. 정말 무능한 이 SEC가 끝까지 리플을 못살게 굴고 있는 모습이고, 이에 대항해서 리플 역시 끝까지 가겠다라는 의지를 만들어 가고 있죠. 이러한 싸움에서 지쳐가는 건 리플 홀더뿐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리플의 소송이 꼭 긍정적으로 끝나야만 리플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의 장은 이전 반감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비트코인의 4월 반감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비트코인이 오늘 날짜로도 1억 원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만들어내줬죠. 신고가를 경신해줬습니다. 지금 아직 반감기가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신고가를 움직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나요?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막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얼마나 유입이 되게 되냐면요. 3경 8,79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유입이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초기 자금이 진입되면서 비트코인이 1억 원까지 돌파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줬고요. 앞으로 더 많은 자금들이 지금 들어오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지금 2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플은 비트코인과 피어슨 상관계수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되면 리플 역시 간접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말씀드렸었죠. 이에 대한 근거로 리플의 역사적인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4년 사이클로 2년 동안에는 하락 흐름, 2년 동안에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도 SEC가 리플을 기소했던 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가격은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반감기 때마다 리플은 가격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줬고 이번 반감기 역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반감기에 가격 상승은 만들어내 주겠지만 소송이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다른 어떤 코인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20%가량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 줬던 것도 대규모 세력들의 매집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대규모 물량 유출 후 대규모 매수세, 세력에 의한 의도적인 상승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매집을 했던 이유도 바로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절대 투자하지 않죠. 이러한 저점에서 최대한 물량을 모아간 뒤에 폭발적인 상승 흐름 고점에서 매도를 하기 위해 지금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도 2월 27일, 3월 8일 3억 개의 XRP가 바이낸스에서 익명의 주소로, 즉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체가 됐다라는 건 매수 신호다 말씀드렸었죠. 지속된 세력들의 매집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곧 상승이 촉발하는 그 시점에 세력들은 매집을 했다라는 거고, 지금 세력들이 이렇게 매집을 하면서 끌어올려줬던 단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평균 단가를 형성하고 있는 세력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라인 단가에서 매도를 하고 싶을까요? 아니겠죠. 더 높이 올라간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싶을 거다라는 거예요. 즉 결국 여기 라인은 무조건 돌파시켜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차트의 흐름에서도 지금 상단을 뚫어준 부분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제 폭발이 임박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승 폭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최대한 저점에서 물량을 많이 모아 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세력들이 여전히 위아래로 많이 흔들어주고 있는 만큼 최대한 저점 구간에 안전하게 매수가 잡고 들어가시려면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여주고 있는지, 자금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나가셔야 됩니다. 즉 삼각 수렴을 완성했다라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폭발적인 랠리가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력들의 자금이 유입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즉 이러한 자금이 어떻게 유입이 되고 있는지, 세력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는 부분이 포착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세력들이
매수하기 전에 전 타이밍에 매수가 모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료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모두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